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다들 역사 속 조선시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화려한 관복을 딱 입고 큰 소리로 호령하는 사또, 그리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굽실거리는 하급 관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중앙에서 파견 내려온 이 관리가 마을의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 통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모든 게 아주 정교하게 짜인 착시 현상에 불과했다면 어떠시겠어요? 서류에 적힌 권력과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진짜 권력, 과연 그 당시 진짜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시스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권력자들의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 시스템, 그리고 그 이면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에 대한 철저한 해부입니다. 다들 중앙정부가 시골 구석구석까지 통치력을 꽉 쥐고 있었다고 믿기 쉽지만요. 막상 당시 기록들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전혀 다른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권력의 진짜 중심은 사또가 쾅쾅 찍어대는 도장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하급 권리들이 매일 만지작거리던 바로 그 장부 속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말이죠. 자, 이 흥미진진한 역사적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이야기의 두 주인공부터 만나봐야 합니다. 바로 벼슬아치와 구실아치인데요. 한쪽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른바 애민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새로 부임한 신임 사또가 있습니다. 훌륭한 명분도 있고 중앙정부가 팍팍 밀어주는 권위도 있죠. 한마디로 이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복잡한 주판과 수십 건의 장부로 무장한 구실아치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에 아예 뼈를 묻고 대대로 실무를 장악해온 완전 찐 베테랑 행정가들이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벼슬아치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고 구실아치야말로 그 동네의 뿌리 깊은 토착 세력, 즉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이 두 계층의 관계를 요즘 우리한테 익숙한 회사 구조에 한번 비유해볼까요? 그러면 진짜 딱 맞아떨어집니다. 벼슬아치는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야심차게 새로 스카우트 되어 온 고위 임원이나 CEO 느낌이에요. 반면에 구실아치는 어떨까요? 그 회사에서만 20년, 30년 뼈를 묻으면서 매일매일의 자금 흐름과 복잡한 회계를 직접 손으로 다 주무르는 전문 실무진이자 베테랑 회계 담당자인 겁니다. 벼슬아치가 서류상에 그럴싸한 권위를 가졌다면 구실아치는 현장을 꽉 잡고 있는 실질적인 진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상주의자 사또가 딱 부임해서 창고 다 털어, 비리 다 잡아내 하고 소리칠 때 산전수전 다 겪은 구실아치들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옛날 규정이나 관행 같은 서류 더미를 쓱 들이밀면서 아유 사또 나으리 법대로 하시지요 라며 오히려 벼슬아치를 압박했던 거죠. 여기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을 하나 들어보시죠. 벼슬아치는 3년이면 떠나지만 구실아치는 평생 그곳에 산다. 벼슬아치는 장부를 보지만 구실아치는 장부를 만든다. 와,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 한 줄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장부를 그저 훑어보는 사람보다 그 장부 안의 숫자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창조해내는 사람. 당연히 후자가 현실을 지배할 수밖에 없겠죠. 이 구실아치들은 바로 이 장부 작성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쥐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아주 자기들 입맛대로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실무의 달인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또의 눈을 가리고 시스템을 갉아먹었을까요? 다산은 이들의 수법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에서 간활이라고 콕 집어 불렀거든요. 지금부터는 거의 무슨 치밀한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린 4대 사기 수법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수법, 바로 번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분식회계예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서류에 적힌 내용이랑 실제 현실이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구실아치들은 봄에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지도 않아놓고 장부에는 버젓이 빌려줬음이라고 딱 적어놓습니다. 그래놓고 가을에는 걷지도 않은 이자를 받았음이라고 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장부상으로는 국가의 구실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흑자를 내면서 빵빵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또는 엑셀 요약본만 보고 흐뭇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어땠을까요? 곡식은 이미 구시라치들이 뒤로 다 빼돌려서 팔아치웠고요. 불쌍한 백성들은 구경조차 못해본 쌀 때문에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빚을 갚게 생겼다고 해서 와환이라고도 불렀는데 진짜 혀를 내두를 노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수법은 박락과 가합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단위랑 무게 조작하기, 일명 밑장 빼기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슬쩍 큰 말이나 되박을 가져와서 백성들 몫을 왕창 뺏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가에 세금을 바치거나 백성한테 곡식을 내어줄 때는요, 교묘하게 바닥이 엄청 두꺼운 실 크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작은 그릇을 쓰는 거예요. 게다가 아유 이거 옮기다가 땅에 좀 흘렸네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무려 10%에서 20%를 더 얹어서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눈먼 초과 수익은 장부에는 단 한 줄도 안 남고 고스란히 구시라치들 뒷주머니로 직행했죠. 철저하게 실무 권한을 악용한 범죄였습니다. 자, 세 번째, 모상이라는 수법. 이건 진짜 선을 세게 넘었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품질 조작이거든요. 앞에서 자기들이 쌀을 다 빼돌렸잖아요. 그럼 창고를 열었을 때 장두상 무게와 부피를 어떻게 맞출까요? 이 악랄한 인간들이 쌀자루 안에다가 모래, 흙, 겨, 심지어 무게 나가게 하려고 물까지 섞어 넣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창고에 곡식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 끔찍한 가뭄이나 기근이 닥쳐서 백성들 살리려고 창고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썩은 쓰레기만 가득했던 거예요. 현장 확인 없이 대충 겉만 훑어본 사또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정말 대담함의 끝판왕,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유령 인구 조작입니다.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환구첨정, 백골포.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핏덩이 아기한테 성인 군역 세금을 매기질 않나? 심지어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뼈만 남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둔갑시켜서 그 가족들한테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냐? 구시라치들이 인구 통계 데이터, 즉 장부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도 않는 사또가 책상 모리에만 앉아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조작을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절대 못 이기죠.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찌른 사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아무리 착하고 좋은 뜻을 품고 온 이상주의자 리더라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타이밍에 혜성처럼 등장한 구원투수가 있죠. 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은 이 썩어빠진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목민심서를 아닌 지침서를 남깁니다. 여러분, 목민심서 하면 흔히 딱딱하고 지루한 관리들의 도덕책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 뱀같이 교활한 구시라치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그들을 숨막히게 통제하고 시스템의 빈틈을 모조리 틀어먹기 위해 쓰인 아주 냉혹하고 치밀한 감사 매뉴얼이었습니다. 다산이 제시한 여러 해결책 중에 가장 핵심, 뼈대가 되는 건 딱 이겁니다. 바로 크로스 체크. 다산은 사토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전들이 결제받으려고 가져온 그 깨끗한 요약장부? 거 절대 믿지 마라. 진짜 진실은 아전들 뒷방 뒷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장부, 즉 비리장에 다 적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시에 원장부를 덮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또가 직접 동네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찐 영수증, 표자를 아전의 장부랑 하나하나 대조하라고 명령했어요. 쌀가마니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대충 보지 말고 아주 긴 새꼬챙이로 가만히 밑바닥 끝까지 푹 찔러봐서 모래나 흙이 묻어나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철저한 현장 검증과 교차 검증,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본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범죄가 딱 발각됐다? 그 뒤의 조치도 진짜 가차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다산은 이 아전들의 비리를 단순히 아유 먹고 살려다 보니 그랬겠지 하는 생계형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역죄로 다스렸죠. 처벌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들어갑니다. 1단계, 관아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매타작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버립니다. 파직이죠. 2단계가 진짜 무서운데요. 횡령한 금액의 무려 2배에서 3배를 가산해서 재산을 싹 다 몰수해버립니다. 부패를 저지르면 아예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서 범죄의 동기 자체를 박살낸 거예요. 마지막 3단계,
죄질이 심각하면 중앙에 보고해서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 지역의 고행물 비리 네트워크를 영구적으로 도려내버린 거죠. 다산이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한 3단계 처벌을 고집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린 거죠. 밑에서 푼돈 떼어먹는 잔챙이 하급 아전들 백날 잡아봐야 소용없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대신 그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조종하고 비호해주는 거물급 우두머리, 즉 비리의 썩은 뿌리를 타격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절대 안 잡힐 줄 알았던 우두머리가 한순간에 박살나는 걸 두 눈으로 봐야 나머지 하급 관리들도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 부패 네트워크의 생리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평행 이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200년 전 다산이 만든 이 아전 통제 매뉴얼을 요즘 대기업 경영 언어로 싹 번역해 볼까요? 사또가 직접 장부를 대조하고 현장을 찌르라는 거찰은요, 현대 기업의 투명한 회계 감사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돈이나 이권 만지는 부서는 한 사람한테 오래 맡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자리를 돌리라는 분권과 순환은 요즘의 직무분리와 교차 체크 시스템이고요. 사또는 아전들이랑 사적으로 술 먹거나 시시덕거리지 말라는 엄기강은 현대 경영의 필수 요소인 이해상충 방지와 윤리 경영 정책입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결국 다산의 목민심서는 그냥 옛날 관료들이 읽던 낡은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동시에 통제해내는 아주 완벽한 현대적 컴플라이언스 설계도였던 겁니다. 나만 배불리겠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리스크, 그리고 소수에게 독점된 정보가 만들어내는 시스템 리스크. 다산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때려잡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속에서부터 굶어 터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다산이 이렇게까지 구시라치들의 회계 조작에 날을 세우고 극도로 경계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국고에서 쌀 몇 가마니 축나는 게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백성들이 국가가 내미는 세금 장부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장부를 못 믿으면 공적 시스템 전체에 대한 믿음이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거든요. 다산에게 있어서 조작된 장부란 국가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인 신용, 이 크레딧의 뿌리를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 얼마나 다를게요? 혹시 겉으로 보이는 삐까뻔쩍한 직급이나 타이틀에 속아서 실무라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 아래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자기들끼리만 꽉 쥐고 독점하는 세력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모든 데이터와 장부를 틀어주고 뒤에서 흔드는 진짜 구시라치는 과연 누구입니까? 결국 리더의 착한 마음씨와 선의만으로는 결코 조직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200년 전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증명했듯이 말이죠. 진정으로 조직과 우리 구성원들을 지켜내고 싶다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청렴함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장부 그 이면에 숨겨진 새까만 거짓말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롭고 밝은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조직의 현장을 그리고 그 장부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쇠꼬챙이로 직접 찔러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서늘한 역사적 통찰이 훗날 여러분의 소중한 조직을 지켜내는 아주 단단하고 예리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